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어제 발표된 갤럽의 윤석열 지지율 20%에 대해서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근혜 탄핵 직전엔 30을 유지하고 있다가 2주 만에 10%대로 떨어졌고, 그때도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집토끼층이 이탈하면서 박근혜가 탄핵까지 가게 됐다. 지금의 윤석열 지지율 추이는 그때보다는 완만하지만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지는 곡선을 보이고 있다. 지금 그때처럼 명태균 씨 관련한 보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살라미식으로 나와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그 지표가 바로 대구 경북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정권 몰락의 핵심은 10%대 진입이고, 국힘 집토끼 TK가 확 빠질 때가 있다. 그게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명태균의 여론조작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고 살라미식으로 나온다고 하면 영향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생각보다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영향을 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발이 더 필요하다고 시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한 발은 TK도 수치스러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자, 박근혜 때 합리적인 보수층들이 떨어져 나간 시점은 2016년 10월 26일 태블릿 PC가 나왔을 때였고, TK가 박근혜를 본격적으로 버린 시점은 11월 중순 이후였습니다. 바로 박근혜의 주사, 비아그라, 거울방, 윤전추. 기억이 새록새록하네요. 자, 침대, 변기, 이걸로 수치스러웠던 TK가 그때 박근혜를 놔버렸습니다. 결국 TK는 수치심을 줘야 비로소 지지를 철회한다. 박근혜의 거울방 같은 게 나와야 정권은 몰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김건희의 3번 방이 아니냐. 김건희의 지인업체 21g이 자격도 안 되면서 이 관저에 3번 방 포함해서 5개 방을 추가로 증축하면서 다운 계약서까지 써가면서 36억 원의 혈세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실체가 드러나면 TK에게 수치심을 안겨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관저 이전부터 이미 설치가 되어 있었고 화분 등 보관해 오던 유리 온실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3번 방의 진실은 관저 공사를 감사했던 감사원의 조은석 감사위원의 의견서와 당시 감사원의 회의록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리 온실로 그것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증거인멸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어제 법사위에서 이성윤, 장경태, 서영교 의원의 질의를 보시고 이어서 어제 행안위 국감에 출석해서 이 공사를 직접 관장해서 3번 방의 실체를 잘 알고 있는 그 공무원의 증언까지 보시겠습니다. 바로 그 공무원의 30초간 긴 침묵을 보시면 이것은 단지 보안상의 이유가 아닌 수치심과 연결되어 있고, 이것은 정권 몰락할 만한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건희의 3번 방은 박근혜의 거울방처럼 정권 몰락의 마지막 한 발이 될 수 있을까? 유익하셨다면 구독을 부탁드리고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 회의록에는 김건희가 어떻게 관저를 옮기게 되었고, 사우나, 드레스룸은 물론이고 사적인 공간에 온 국민이 염장지를 포화시설을 만들었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떤 부분? 5개 중에 2곳은 이제 좀 공개가 된 것 같습니다. 사우나나 드레스룸은 맞습니까? 원장님께서 보셨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지금 중축 부분에 어떤 용도였냐, 그러니까 증축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가 저희들이 관심이 용도도 보셨나요? 사우나 시설인지 드레스룸인지 모르시고요? 용도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지금 한 곳에 대해서 이성윤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공간이 지금 이 신비로운 공간이 뭔지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십니다. 심지어 정권이 몰락할 만한 사실이 드러날까봐 두렵다라는 제보들도 있거든요. 이게 지금 명품, 소위 이제 대통령실에서 반환용 창고라고 했던 명품방인지 아니면 미용방인지 아니면 주술방인지 최소한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저희가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다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관저 이전과 관련돼서 감사원이 제대로 지금 감사한지도 모르고 있어요. 감사원장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용도도 모르면서 어떤 용도로 중축했는지도 확인 안 하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김건희 관저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드레스룸, 사우나, 왜 그걸 관저에다 만듭니까? 외교부 장관 관저 아닙니까? 저기 1, 2, 3, 4, 5 저희가 새로 지어진 거예요. 공수처장님, 네. 리모델링 업체는 증축 보강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 없어요. 이번엔 알아두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증축 보강할 수 없는 21g짜리 21g이라고 하는 리모델링 업체가, 그 업체는 김건희 여사에게 후원한 업체예요. 그 업체가 저 관저에 리모델링하러 들어가서 중축, 개축, 보강을 한 거예요. 다른 업체에 하청을 줬는데 그 업체는 제주도에 있어서 올라오지도 않았대요. 그런데 1. 드레스룸, 2. 사우나 시설.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외교부 장관 관저에 가서 왜 사우나 시설을 만들고 드레스룸을 만듭니까? 그것도 바깥에다가 거대하게. 그런데 여기서 더 과가는 3번이라는 거 아닙니까? 감사원장, 다른 방 3번에 뭐가 있습니까? 뭐 저희들이 그 감사 결과로 확인된 건 없습니다. 감사 결과 확인하지 못했어요? 네. 그럼 감사위원 의견서는 봤어요? 감사위원 의견서요? 네. 조은석 어제 의원, 말했던 조은석 의원 의견서 봤어요? 뭐쭉 한 바퀴 돌렸으니까 저도 뭐 봤어요? 했습니다. 예. 봤으면 거기에 또 하나의 방이 뭡니까? 제 기억으로는 뭐 그렇게 뭐 그 용도를 갖다가 지칭한 그런 의견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뭐 이 증축 관련 또 감사 범위 관련 뭐 여러 가지 본인이 1, 2 생각하는 예. 사우나 드레스룸도 황당무계예요. 아니 뭘 얼마나 호화롭게 살으려고 외교관 장관의 관저를 치고 들어가서 거기다 사우나를 만들고 드레스룸을 만들고 아방입니까? 거기에 또 하나 룸을 또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관건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용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한 바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용도를 확인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감사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들어보세요. 건물 자체가 중개축 보강을 감사하러 가서 그 용도를 확인하지 못했대요. 아니, 그러니까 그럼 감사한 겁니까? 그 증축이 제대로 돼 감사원장이 있는지 그 용도를 확인하지 못했대요. 이게 감사를 제대로 한 겁니까? 역사가 보고 있으니 내놓으세요.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이런 식으로 41억짜리가 12억이 되고 다시 35억이 되는 이런 계약을 청사관리단에서 근무하시면서 본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네? 지금 이런 형식의 계약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게 그 사안입니다. 일종의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거잖아요. 과장님을 제가 타박하거나 탓을 하겠다고 말씀 모두에 드리지 않았습니다. 실무자로서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준공 당시에 이 도면이 현장과 달랐다. 그리고 사후적으로 이 도면이 보완되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무슨 뜻을 이야기해요? 주공정이 그렇게 됐다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소소하게 보완된 부분들에 대해서 추후에 도면을 그 소소하게라고 한 내용이 뭐예요? 본인의 눈으로 확인한 내용이 있어요? 아니면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해 보세요. 소소하게 보완된 내용이 뭐예요? 뭐 등기구라든가 등등입니다. 구체적으로 등등으로 이야기 설명드리기는 말고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인지하고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왜 말 이야기하기가 힘들어요? 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그게 국가 보안 사항으로서 주의 뭐야죠? 이 이야기하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아니면 말할 수 없는 다른 사유가 있어요?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그러면요? 왜 이야기를 못하냐고요? 등기구나 그 배수관로 막힌 부분을 새로 정비하고 하는 부분들입니다.